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저는 박순자, 올해 65입니다. 사람들은 늘 저를 불쌍한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25세 남편을 만나 35에 과부가 되었으니까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두 아이를 제 손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시장, 제 삶의 시작. 남편이 떠난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새벽 4시, 저는 두꺼운 소미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수레 얼음과 빈 대야를 싣고 시장으로 향하던 길. 찬바람에 콧물이 얼어붙고 바른 고무장화 속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저는 생선 경매장 맨 끝에 서 있었습니다. 경매꾼들이 빠르게 번호를 외칠 때 저는 초보라 늘 늦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어 상자를 잘못 사서 집에 와보니 절반이 썩어 있었죠. 그날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 대신 간장에 밥을 말아주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실수로 굶기지는 않겠다. 더 배워야 한다. 그 후론 시장의 언니들에게 기어이 달라붙어 배웠습니다. 비린내를 줄이는 법, 생선 눈빛으로 신선도 알아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과 흥정하는 요령까지. 이 손끝은 그렇게 굳은 살로 두꺼워졌습니다. 아이들의 밥상, 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밥을 3그릇은 먹어야 직성이 풀렸고, 딸 민지는 반찬이 하나뿐이어도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민수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도시락 반찬을 보고 울며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내 친구들은 다 소시지에 달걀말이인데 나만 맨날 고등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팔뚝에 힘줄이 터지도록 새벽 시장 일을 더하고 겨우 돈을 모아 소시지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락통에 소시지를 구워 넣어주며 속으로 빌었죠. 아들이 친구들에게 창피하지 않게만 해다오. 사춘기의 벽.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자 새벽 시장에서 번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과외비, 학원비, 교복비. 저는 낮에는 시장, 밤에는 동네 반찬 가게에 서며 하루 16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늘 고맙다고 말했지만 민수는 사춘기라 그랬는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비린내가 나? 친구들이 엄마 보고 생선장사꾼이라 놀려. 그 말에 속이 아팠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선 장수 엄마라서 내가 굶지 않고 사는 거야. 대학 입학. 민수가 대학에 붙은 날 저는 그저 울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또 울었습니다. 첫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반지를 팔고 심지어는 친구에게 빌려서 겨우 납부할 수 있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했지만 마음속에는 뭔지 모를 뿌듯함이 있었어요. 민지는 간호사가 되겠다며 스스로 장학금을 따내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딸아이 덕분에 저는 버틸 힘을 얻었죠. 며느리와의 첫 만남. 민수가 직장에 들어가고 며느리 지연을 데려왔을 때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예쁘장하고 상냥해 보였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민수 잘 챙길게요. 그 말에 저는 기뻐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연의 말투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살갑게 안부를 묻더니 나중엔 계산적인 얘기가 늘어갔습니다. 집을 둘러싼 갈등. 어느 날 지연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집도 돈도 다 우리 거 될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아들까지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요. 아이 낳으면 방도 더 필요하고 이 집 팔고 같이 살면 어떠세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이 집은 내가 평생을 생선 만지면서 내 손으로 지켜온 집이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언제까지 계실지도 모르는데 미리 정리하시면 저희도 숨통이 트이잖아요. 남편의 편지. 그날 밤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품과 함께 순자에게라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 생긴 거겠지? 내가 공무원으로 일하며 준비해둔 유족연금은 당신이 독립해서 살아갈 때만 유지되도록 해놨어. 혹여 자식에게 의탁하면 권리는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해놨지. 당신이 혹시 아이들에게 밀려 힘들어질까봐 내가 길을 마련해 둔 건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만의 판단을 믿고 자신을 믿고 실행하기 바라오. 늘 당신만을 사랑하는 남편이. 남편이 죽은 지 20회가 넘었는데 그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자식들 키워놓으면 다 부질없다는 이야기가 생각났고 문득 남편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갔습니다. 마지막 선택.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부동산 중개인까지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집을 팔자. 대신 조건이 있다. 평생 날 모신다는 계약을 쓰자. 공증까지 해야. 그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승리를 확신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제 연금은 그들 손을 떠난다는 사실을. 뒤늦은 깨달음.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연금 중단 통지서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게다가 부양계약 위반 시 집값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그제야 아들 며느리는 제가 왜 계약을 제안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 저는 딸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 아빠가 미래를 내다보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지혜를 남겨놓고 떠나셨더구나. 나는 그 길을 따라간 것뿐이야. 민지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새로운 시작.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나갑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딸 민지가 제 옆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엄마는 이 일이 좋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야. 시장의 소음 속에서 저는 미소 짓습니다. 삶은 힘들었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 순자 씨,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스스로를 믿어요. 저는 그 말을 따라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만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곁에 소중한 일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라디오였습니다.